안녕하세요. 저는 군사비밀TV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민간인 대량 학살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푸틴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게 정당하다며 전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전범 행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전범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잔인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아직도 아무런 반성 없이 역사 왜곡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극우 세력들은 뭘 더 반성하냐는 어이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현재 일본의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를 넘는다며 전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과하라는 숙명을 짊어지도록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전범에 대한 사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들은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대들 또한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으면서 계속해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가 열리면서 입장 티켓이 시작 전부터 예약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은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몸값 하락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시회는 극우 세력들의 방해와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과연 현재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일본군은 1930년대 중일전쟁부터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저항 없이 항복한 병사조차 처리하기 귀찮아 학살하기 일쑤였고 인체 실험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진주만 공습 때 잡은 포로를 수송하다 포로가 허락 없이 일어섰다며 즉석에서 목을 빼는 만행을 저지를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외에도 양민학살과 강간을 일삼는 등 만주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초지일관하게 대량 학살을 자행했는데요. 또 일본은 태평양 전쟁 중기에 한국인들의 강제징용에 동원하면서 태평양 해군기지 건설 내지에서는 탄광업 탄약 및 무게 부품 제조에 동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전범을 저지른 일본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왜곡을 통해 제국주의 시절 전범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의 노역과 관련해 강제연행이란 표현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대체됐고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등을 표현하면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실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표현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면서 최근 들어 교과서 왜곡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일본사 과목부터 세계사 지리 정치 경제 과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도 위안부 징용 3대 이슈를 치밀하게 부정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일본은 유튜브에 전범기 광고까지 올리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일본 외무성이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 홍보 영상을 한국어로 홍보하는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해당 영상은 시종일관 우길기의 의미와 형상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홍보 영상에선 우길기 디자인에 대해 태양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며 일본에서 오랜 기간 사용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길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로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문화가 현대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등 우길기를 미화하는 설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 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결국
일본의 이런 역사 왜곡의 진짜 속셈은 미국을 전범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위안부 난안징대 학살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그 끝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정부를 전쟁 범죄자로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최근 존스 홉킨스 대체핀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역사 정주의 논리는 일본이 연합군에 의한 전쟁 피해자라는 전제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핀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사회 지도층 인사와 정치인 언론인 중에서도 역사 수정주의자가 있다며 이런 일본 인사들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군 위안부는 난징대 학살을 부정하는 일본에 침묵한다면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만든 논리를 모조리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처럼 일본은 미국까지 전범으로 끌어내리는 등 전 세계를 대로 왜곡된 역사관을 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일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7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전시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평화의 소녀상 도쿄 전시는 신주쿠 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끈질긴 우익 세력의 협박과 방해로 전시장이 대여를 중단하면서 취소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는 표현의 부자유전이 도쿄에서 2015년 이후 처음 열리게 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감지됐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평화의 소녀상 외에 겹겹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 군마현 조선인 강제 연행 추도비 등 한국 관련 작품이 다수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반대하는 일본 극우단체의 방해 시위가 전시 기간 내내 이어졌지만 다행스럽게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일본 극우단체의 방해보다 도쿄 전시를 지키려는 힘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렇듯 평화의 소녀상 도쿄 전시회가 성황리에 마치게 되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600명이 지난 2에서 5일 도쿄도군의 아다치시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를 관람했으며 예약제로 판매된 전시회 티켓이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인원 제한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주최 측은 방역 지침에 따라 일에 관한 민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하루 평균 10회로 나누어서 관람객을 받았는데 매일 100여 명이 티켓을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등 많은 관람객을 받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극우 세력들은 평화의 소녀상 전시 때마다 쫓아다니며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 우익 세력의 방해로 장소를 옮겼었고 작년에는 전시 개막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전격 발표할 정도로 협박이 심했습니다. 당시 전시회 실행위 측은 인근 주민의 피해를 고려해 다른 곳을 물색했는데 새롭게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한 곳이 있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있을 때마다 일본 우익 단체들은 전시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가 달린 가두 선전 차량을 동원해 전시시설 주변을 돌면서 소란을 피우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종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등 기습적으로 전시시설에 진입하려는 무단 침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멀리 독일에서도 소녀상을 지키기 힘들 정도로 일본 우익 세력들의 방해 공작은 심각합니다. 독일 베를린 시민대국과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하자 일본 우익 세력들이 베를린 밑에 구청 의회 의원들과 심지어 시민단체들의 상대로 수백 통의 항의 메일을 보내면서 괴롭히고 있는 건데요. 해당 메일은 발신인이 독일인이나 한국인인 것처럼 위장해
소녀상의 본질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위안부들은 자발적 매춘을 한 여성들이다. 한국인들도 베트남 전쟁 때 똑같이 했을 것이다. 역사를 잘 모르면 손을 떼라는 식의 왜곡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때문에 베를린 및 대구 위원들은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두고 난처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평화의 소녀상을 지지하는 일본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도쿄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위해 담당자인 오카모토 유카 실행의 공동대표 등은 군 히타치시와 100여 회 넘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진 240명의 일본인 자원봉사자와 60명의 변호사는 전시회장을 끝까지 지키면서 힘을 보냈습니다. 일본 의회 항의 집회에 반대하며 표현의 행사 개최를 지지하는 일본 시민들도 전시회장 밖에서 맞불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2030대로 보이는 젊은 일본인들도 꽤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전범 행위는 과거 역사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범 역사를 숨기려 하면 할수록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은 오히려 만천하에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